검색 요정입니다. 컨텐츠의 시대입니다. 블로그는 말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 검색 엔진 최적화가 점점 더 많이 수용되고 적용되는 만큼 이 컨텐츠 채널은 기업이 소비자를 만나는 매우 중요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대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사이트나 회사 소개에만 의존하던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활동이나 프로젝트 성과뿐 아니라 최신 마케팅 정보 그리고 유용한 지식들을 온라인에서 공유를 하면서 회사의 이름도 알리고 신뢰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 회사들에서 올리는 다양한 이론이나 사례 그리고 방법론들은 특히나 체계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기 어려운 엔트리 레벨의 사용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식의 폭을 좀 더 쉽게 넓혀주기도 하고요. 좋은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마케팅 대행사가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전달한 정보와 그 사람들의 수준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그 경험을 갖고 있고 충분한 레벨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심지어는 그 글을 쓰기 바로 직전에 구글링을 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전문가인 양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꽤 알려진 대행사는 자사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동향과 더불어서 자사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 대기업의 SEO 프로젝트가 올라옵니다. 프로젝트 전에 환경 분석부터 적용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꽤 자세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그 SEO는 그 대행사가 수행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행사는 그 대기업에서 웹사이트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주가 아마도 우리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라 라고 저희 결과 보고서를 전달했던 것 같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는 이 프로젝트가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라는 말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회사의 광고주 그리고 자신들의 사례를 주로 소개하는 블로그에 올린 저희의 SEO 글을 본 일반 방문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회사가 SEO도 이렇게 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너무 비약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제 패친 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공유가 됐던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글을 올린 대행사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디지털 마케팅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많은 대행사가 간과하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내용을 올렸던 대행사는 정말로 좋은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 홈페이지에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이버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 조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의 회사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저격했던 용인에 있는 왓하우 마케팅은 블로그에 디지털 마케팅 관련된 좋은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것들로는 모두 다른 블로그의 글을 무단으로 퍼간 것입니다. 제 글도 있고요. 얘네들은 정말 악질적인 게 그냥 퍼가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이 작성한 것처럼 표현의 일부, 그러니까 문의를 주세요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재가공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직업과 주요 커리어가 강의나 저자인 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접하는 거하고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단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않고 말 그대로 공부를 통해서 전문가 행세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통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케팅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심각한 오류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꽤 비싼 한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구글 어널리틱스 관련된 외부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급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었고 그 업체의 대표가 직접 강의를 맡았습니다. 교육의 모든 게 안 좋았던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일부 배워서 왔습니다만 교육이 끝나고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대표님의 교환을 수정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분의 지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두 어널리틱스에 대해서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만 그분은 어널리틱스 자체에 대한 전문 지식만을 갖고 계셨지
그것을 활용해 본 적이, 특히 내부 프로젝트나 자사 웹사이트 정도로만 이제 활용을 하셨지,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고 여러 채널들 혹은 광고의 성과들을 리뷰를 하고 뭐 이런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분의 교육대로 해도 성과 추적 자체는 문제 없는데, 브랜드 검색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소셜, 검색 이런 다양한 채널의 성과를 같은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찾는 그런 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강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규문 대표님이라고 소셜 코칭도 하시고 뭐 여러 책도 쓰셨는데, 이분은 직업은 저자이자 강사세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본인의 현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것을 메꾸고 현장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기본 이론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장의 벽을 자기가 넘어섰다고 그렇게 행세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 강사라는 사람들의, 특히 최근에 소셜이나 동영상 쪽 관련된 분야의 강의에서 혀를 진짜 끌끌 차고 나온 적이 한 70-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오래전부터 블로그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책도 여러 권 냈던 마케터 한 명 역시 업계에서의 평가는 그냥 셀프 브랜딩에만 능한 사람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진행했다는 프로젝트를 보면 글쎄요, 그 사람 스스로가 말하는 전문성에는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회사 차원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 2-3년 차 주니어들을 시켜서 올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잘 정리를 했어도 그냥 정리를 잘한 것 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케터로서의 수준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보나 이론들이 의미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특히 엔트리 레벨의 분들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새로운 정보 자체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기도 하고요. 당장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결국은 예외와의 싸움이 됩니다. 이 예외는 불특정한 확률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확률이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30% 확률로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누구에게는 발생하고 누구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내가 3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발생하고 7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접하는 모든 상황에 30%의 확률이 있다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정해진 확률이 있어도. 과연 좋은 이론이나 사례를 성실하게 잘 정리한 주니어가 현장에서 예외에 얼마나 잘 대처를 할까요? 물론 그런 간접 지식들이 쌓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MBA에서 그렇게 실전 케이스들을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예외는 사례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하고요. 그 조합을 얼마나 잘 하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사는 심리학입니다. 어떤 사람의 뭐 하나에 대해서 좋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그 사람 전체에 대한 판단까지 끌고 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개별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 갖게 된 신뢰가 이 후광 효과처럼 그 사람 또는 그 회사의 신뢰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필터링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 온라인에서 쌓은 첫인상을 너무 전제하지 마시고요. 일단 만나서 온라인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 특히 프로젝트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세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깊은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 특징이 계속 이 본질이 아니라 주변에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또 이런 거를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유려한 수식어가 들어가지만 막상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얘기들로 시간을 끌 겁니다.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